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자,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2부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특집으로 인해서 1부, 2부 나눠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지금 2021년 반도체 시장 8% 성장. 자, 올해 2020년도 예상보다 선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기업으로서 영국의 백화점이죠. 240년 전통을 이어온 데베넘스가 결국은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제해주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파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의 유통기업이 올해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홍콩, 방콕으로 인해서 가전제품 판매가 전반적으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12월 어제 발표했네요. 올 들어서 지금 수출 물량, 중소기업 수출 지원책으로 대형 선박 3척을 12월부터 긴급 투입하기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 4가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이요. 2021년도에는 8%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사기관 WSTS 전망을 보면은 2021년에는 반도체 8.4% 성장을 예측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2020년에 돌아보면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기존 예상치보다 높은 5%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 12월 2일 업계에 따르면요.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시장 매출이 4,331억 달러, 479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전년 대비 한 5.1% 증가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제시한 전망치보다요. 3.3%보다는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2021년 4,694억 달러로 기존의 6.2% 증가해서 내년에도 8.4%로 상향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메모리 반도체와 광전자 제품의 반도체가요. 두 자리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반도체 제품 모두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한번 좀 분류해 봤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 2,679억 달러, 295조 원, 3.8% 성장. 아메리카 933억 달러, 18.7% 성장. 유럽 365억 달러, 8.4% 성장. 일본은 358억 달러, 0.6%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매출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사실은 유럽과 일본 시장도 2021년에는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제가 올해 이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라든가 월요일에 조철이 박사 통통통에서도 방송을 했지만은 올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이나 전자상거래 쪽, 또 택배,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 이쪽은 이제 성장세가 지금 매출이 호조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IT 관련 6대주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편승하지 못한 전통적인 100년 이상 된 백화점이라든가 전통 유통기업들이 지금 도산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곳이 242년 역사를 가진 영국의 백화점 체인 데베넘스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고요. 12월 1일 파이낸셜 타임즈가 데베넘스의 법정 관리인 FRR 자문은 인수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영국 내에서 124개의 매장을 보유한 데베넘스는요. 당분간 재고 정리 상품을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지만은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1778년에 설립돼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큰 탓이고요. 최근에 수년 동안 경영난에 어려움을 직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4월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이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데베넘스 직원이 12,000명, 여기에 아케이디아 그룹 직원 13,000명, 그래서 25,000명이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 합니다. 데베넘스 백화점 전체 매출의 5%가 아케이디아 패션 그룹 매장에서 지금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관련 산업 또 관련 그룹의 모든 저기가 지금 참 힘들어서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200년 이상 된 전통 기업도 지금 파산 청산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유통기업 가전제품이 그래도 호조로 유통기업이 좀 선방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이제 홍콩 방콕에서요. 거기다가 또 재택근무로 인해서 가전제품 판매 실적이 지금 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T 가전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태블릿 PC는 개별 아이템 중에 가장 높아서요. 426%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노트북과 프린터 복합기 매출도 25% 성장했고요. 대형 생활 가전 수요 급증한 상태로 37%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류 케어가 57%, 김치 냉장고 27%, TV 46%, 세탁기 19%, 냉장고가 36% 증가했고요. 전기레인지, 식기건조, 세탁기, 청소기 등 5에서 10% 모든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용품이 큰 폭으로 지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들어서도 가습기, 히터 종류가 지금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서요. 올해의 주요한 특징을 보니까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입고 가전이 화려해지고 있어서 포인트는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늘면서 색깔과 소재를 고르는 맞춤형 가전이나 프리미엄급 가전제품 상품을 찾는 손님이 증가하는 경향이 올해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올해 해상운임도 올라가고 선봉량이 부족해하고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대형 선박 세척을 12월 3일 이후부터 긴급 투입하기로 지금 어제 결정했습니다. 요즘 선봉량이 부족하고 해상화물의 수출 물량을 해외로 보내기가 참 힘든 상황이죠. 운임은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운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서 12월까지 국적 임시 선박 세척을 미주 노선에 추가 투입하고 컨테이너를 리스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에 해상운임 급등 등 수출 기업이 겪는 물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12월 3일부터 수출입 물류 종합 대응 센터를 출범하고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서부항 컨테이너 운임이 올해 1월에는 1,572달러로요. 지금 12월 20날에는 뭐 2배가 이상 된 3,913달러로 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 수출 기업의 선적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선적 공간 배정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해서 1,400TU 규모를 갖다가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고 또 항만시설 사용료 15% 감면해주는 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임시선박 투입한 선사에 대해서 입항료 감면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12월 달이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은 올해 내년 계속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 기업들은 파산 신청에 들어가고 어려움에서 또 우리 역사 속에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또 오래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이 특정한 장소, 라이프, 생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주변 관련 상품들 계속 지금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물량은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태울 해상 화물에 컨테이너가 부족하다 보니까 긴급적으로 지금 선박 세척을 투입한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변하는 글로벌 세상 속에서 제가 올해 8월부터 시작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방송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화수목금은 글로벌 세상 이야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청해주셔서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쿡 하면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서요. 저는 내일 아침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